집 잘 파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이 잘 팔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집을 내놔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매수인들이 좋아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으면 매매 성사가 어렵겠죠. 그래서 집 잘 파는 방법 1편에서 내 집의 적정한 가격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이 잘 팔리기 위한 매수인들이 좋아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 중에 크게 주인이 거주 중인 집이 있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 있습니다. 매수인들은 어떤 집을 선호할까요? 당연하게도 주인이 직접 거주 중인 집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인이 거주 중인 집의 경우에는 집 관리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보다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집을 한번 보더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 매매가 되건 말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집을 또 너무 자주 보게 되면 상당히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부동산에 할 마음도 없는 손님 자꾸 보여준다고 항의하고 집을 보여주는 것에 잘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가는 잔금 날짜를 맞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은 모든 일정을 세입자하고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날짜에 세입자가 나갈 수 없으면 매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보통 세입자들은 집이 매매가 되고 난 이후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집을 구하는 기간을 길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날짜가 고정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 중인 집과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중에는 주인이 거주 중인 집이 더 좋고요. 그리고 공실 상태에 있는 집이 있는데 공실 상태의 집은 들어가고 나가는 날짜를 모두 맞춰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매수가 가능한 집이에요. 그런데 또 공실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보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봤었을 때 매수인들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타입이면 짐을 빼고 나면 구조는 다 똑같지만 공실 상태가 지속됐을 때 그 집이 오랜 기간 동안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인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실 상태에서도 깔끔하게 입주 청소를 해두거나 집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게끔 디퓨저를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매매 조건 관련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잔금날이 특정일로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집이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반드시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나오는 집에서 집을 팔고 나오는 경우라면 거기에 잔금 날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서 나오는 경우라면 그 날짜가 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잔금 날짜라는 거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주인 거주 중인 집이 날짜 조율이 잘 돼서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 입주가 가장 좋지만 입주 협의로 2달 정도를 기준해서 조율이 가능한 선에 있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집이 또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집이 나가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집을 사는 분들은 대다수가 내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잔금 일정을 길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집이 결정이 안 났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서 미리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잔금 일정을 길게 줄 수 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일정을 6개월 정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잔금을 길게 주는 집은 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생기고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보통 이 집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간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잔금 일정을 그렇게 길게 주냐 하실 수도 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샀다가 내 집이 안 나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의 집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 집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리고 계약하면서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잔금 일정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넣게 되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정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매수인들은 처음에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처분도 하고 잔금 일정을 그렇게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더라도 보통 그 전에 다 쇼부가 나요.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 단기 전에 연락이 오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갈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수하려는 사람의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금을 안 돌려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또 보기 때문에 다시 팔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저는 중개하면서 잘 못 봤어요. 어떻게든 대체로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잔금일이 길어서 불안한 경우에는 계약금 10%만 받지 말고 중도금조로 일부 금액을 받으면 계약이 안정적이게 돼요. 그래서 잔금일을 좀 길게 해주실 경우에 본인이 어디론가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세라는 조건도 있는데요. 매수인이 집을 사려고는 하지만 당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매수인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주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2년 이상 지나서 입주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집을 매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2년 후에 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도 있고 날짜 맞추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주인이 매매를 하면서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2년간 더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매수인의 자금이 부족할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로 들어가서 자금을 융통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세는 매매에서 가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5억 원이고 주변 전세 시세가 3억 원인데 매수인은 1억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럴 때 내가 3억 5천에 2년간 전세 살아주겠다고 하고 1억 5천만 원만 정산을 해서 매수인이 집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2년간 전세가 끝나고 매수인이 대출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세보증금은 돌려주면서 거래가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세입자와 잘 협의를 해서 주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세입자는 이 집이 매매가 되건 안 되건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집 상태도 깔끔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보여드리기도 해요. 집을 보여주러 갔는데 모든 커튼이 다 쳐져 있어서 아예 외부 전망이 보이지도 않고 집 자체가 어두워 보이거나 욕실에 전등이 나가서 불이 잘 안 켜지거나 불빛이 또 희미한 경우, 그리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상태나 집에 아주 큰 개가 있는 경우, 거실에서 막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집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다양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임차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잘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집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끔 이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선물을 가끔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야 집이 계약이 될 때도 잔금 날짜 맞추기도 편하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때 집 상태를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것이죠. 집이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고 집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 상태가 안 좋으면 부동산에서도 그 집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 상태가 안 좋아서 거래 가능성이 낮다면 부동산에선 그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집이 잘 팔리기 위한 좋은 집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